예, 6월 20일 화요일 장중에 5%입니다. 제가 오늘 장 마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방송을 찍는 거는 시장이 사실 좀 많이 조용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크게 안 변할 것 같아서 먼저 장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주도주나 뭐 대장주 내지는 특징주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큰 애들, 큰 수급들이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포트를 잘 가지고 홀딩이나 매매를 하면서 장 전체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포트를 꾸려나가고 투자 매매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투자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홀딩을 하더라도 덜 지루하게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짧게, 제가 항상 이제는 매일 드리지만 그렇게 길게 안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 거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여전히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예, 뭐 찔끔찔끔이지만 오늘도 크게 안 움직이고 5일선 밑에는 있지만 일시성 지지를 받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보시면 뻔히 나와요. 예, 2차전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코스닥 종목 장세가 돌아가긴 하는데, 코스닥 분위기를 보시면 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제 금, 월, 화 정말 지겹죠. 예, 지난주 이제 한번 장난친 이후에, 수요일 날 이후에 계속 지루하게 그냥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장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장세는 맞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주들 장세가 좀 많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총 큰 코스피, 반도체가 조금 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종목 장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수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로 빡빡 이제 몰려서 가는 때보다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수용주나 수요업종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워낙 지금 몇 개월 소요받았던 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시장이었지만, 주력주라든지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은 며칠 조금 지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수급 매집주를 찾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든지 기관이나 정권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리 실전 투자 측면에서 이제 몇 배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계속 찾는 과정이에요. 그런 걸 이제 밸류나 가치 투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전 투자 측면에서 제가 보는 개념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공부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루에 뭐 0. 몇 프로씩 맨날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타 뛰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또 부자 된 분도 계세요. 자, 그런 스캘핑, 뭐 호가 몇 개 따먹기 하는 스캘핑도 계시고,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매일 거의 매매를 하죠. 1%, 2% 뛰기, 2, 3% 뛰기, 자, 이런 것도 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는 사실 제 스타일상 이걸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전업 투자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드리면 종목 최소한 10% 이상, 많이는 2, 3%, 정말 잘 갈 때는 수십 프로, 몇 배, 이 정도로 보는 이제 스윙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게 제 그 메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거기에다가 제가 바벨 전략이라 말씀드리는 정말 괜찮고 주력적인 포트가 있으면 제가 중장기로 홀딩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2차전지 계속 홀딩 시켜드리는 게, 그 다음에 지수 관련 12630, 233-740, 26160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지수나 매크로 종목들은 그냥 홀딩하면서 수익 가져가시는 그런 스타일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게 맞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거 위주하시면 좋겠고, 근데 종목 드리면 또 이걸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드린 종목들, 이 종목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화는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나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고요. 그러니까 포트 비중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결정적으로 뭐 사고 팔고도 드리겠지만, 전체에서 제가 하는 그 투자의 방식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최적의 포트는 그냥 제가 우리 갖고 있는 포트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어쨌든 반도체가 있다 하지만 2차전지가 올해 초부터 계속 저희가 50% 이상 코스피랑 코스닥 위주로 홀딩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포스코 퓨처엠 빼고는 코스피 2차전지가 좀 덜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 잘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관련 종목, 환율 관련 종목들, 나머지 단타를 단기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서 이제 매매하시면 돼요. 지금 딴 종목으로 돌아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순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이걸 하나 따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잔고에 대한 얘기, B2에 대한 얘기가 또 슬슬 올라오고 말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작년부터 시장 얘기를 항상 드리면서 6월 달에 틀린다, 뭐 9월 달에 틀린다, 개인들 뭐 10월 달에 대주 조건 때문에 안 들어온다, 12월 달에 틀리고 1월 달에 또 신용 관련 정시에서 증권사가 바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신용장고가 박살이 나고 개인들이 다 틀렸습니다. 자, 그림 보면 작년 6월 달 2300 갔을 때, 그 10월 달 2100, 2200 갔을 때, 올해 초에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장고까지 다 바꾸면서 신용 못하게 했을 때 있어요. 그때 더 틀리고 반대면 이빨이 나왔습니다. 신정 때 주가 급락하고 그때 바닥치고 또 올라갔어요. 이때 2차전지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4월 달에 요번에 CFD 때문에 4월 20일경에 신용계좌 틀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머리 드는 거예요. 이제 머리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번에 이제 신용 불가능 종목을 1,500개, 1,400개씩 만들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신용 잔고가 예전처럼 팡팡 쌓이지 않게 속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요. 예. 개인들이 사서 뭐 어디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몰려서 신용 있는 그런 것들 부담은 좀 적게 가주셔야 됩니다.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에도 지금 신용 잔고 보세요. 예. 금액으로 보든 수준으로 보든 적습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별로 쌓인 게 별로 없어요. 예. 지금은 오히려 종목 장세 돌아가고 딴 걸로 막 분산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2차전지라든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 신용들이 분산되고 한쪽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시기입니다. 해도 돼요. 이렇게 바닥치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2차전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을 하고 조정되는 과정인데, 어제 LG엔솔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괜찮아졌어요. 안정됐다 좀 보시면 되고, 대신에 코스피가 좀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랑 포함해서 또 종목이라고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언급을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도 지금 흐름이 괜찮죠. 삼성전자도 오늘 좀 빠졌지만 저점에서 돌아와서 지수는 지금 쉽게 안 빠집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22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한이스도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 좀 빠졌죠. 한 저점에서 돌아와서 또 양봉을 만들어서 괜찮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막 이때처럼 엄청 사진 않지만 유지를 하면서 컨트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엔솔 시총 2위죠. LG엔솔도 어제는 이제 그 수급 때문에 LG화학 파는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적절하게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큰 추세는 괜찮다 봐요. 코스피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LG화학도 지금 단기적으로 76만원 돌파가 안 됐는데 어제 시도했고, 오늘은 뭐 지수 관련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신고가 나게 되면 분명 공매도에서 쇼커버링 들어오고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나 2000년 전체로 봤을 때 대형주 중에서 LNF를 좀 약한 거를 에코프로로 제가 교환을 해드릴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5일선 버텼고요. 78만원대, 80만원대 물량 부딪히고 물량이 좀 나왔지만 아직 괜찮아요. 다시 물량이 나올 거라 저희는 봤습니다. 그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고 계속 신고가 시도를 할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추세 유지되고 파워 괜찮습니다. 2차전지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가 지표니까 꾸준히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엔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이번에 2차전지 들어왔던 LS나 현대, 글로비스도 말씀드렸고, 지금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원전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18,000원 중반에 지지된 반응 줄 거라 그랬는데,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분명히 슈팅이 나올라 그랬어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도 2차전지 폐배터리로 진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재료가 잘 먹히는 거고 시장 반응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서도 굴러가고 캐포도 증설하고 시장에서도 그런 재료가 나오면 반등을 주니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면 참 무거운 주식입니다. 원래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반등 준 것도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18,000원 중반에 지지선 끊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게 2만 몇백 원 한 4~5% 올랐어요. 상당히 탄력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무거운 종목들은 물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팔 때는 아니죠. 지지는 받으니까. 아직 올라갈수록 팡팡 가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습성 때문에 2차전지 재료는 이용했지만 물량을 막고 이게 출렁출렁 가면서 좀 무겁게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종목을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 DX도 어제 말씀드렸던 홀딩을 좀 하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의견은 사실은 다 파는 게 맞아요. 지금 15,000원대 지지나 돌파를 봐야 되는데 14,000원 후반대 아침에 얼마 정도 때리고 흐름 바가 못 올라가면 다시 다 때리는 게 정석이 맞습니다. 근데 추세가 좋아, 얘들이. 추세도 좋고
이체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15,000 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침 분명히 매물이 나왔어요. 매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계속 시도한다는 거지. 신규로 매수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강한 겁니다. 개별주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15,000원 돌파 안착이 되면 또 사도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파신 분이 있으면 그냥 흐름상 이 정도 지지되고 있으면 일부만 보고 아직 돌파나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좀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수들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돈이 많이 붙은 것들은 그래요. 이수 스페셜티는 어제도 오면 또 시도를 했는데 이때의 고가가 44만 원입니다. 44만 원 전에 계속 매물이 나와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심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감안해서 오늘도 빠졌다가 밑에 출렁거리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좀 지지를 받고 5일선 보고 있겠지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이 되죠.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막 거래 정지도 몇 번 됐다 말다 하고. 하지만 이수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이수 페타시스는 또 좋아요. 오늘도 반도체가 저점 매수가 삼전인 하이닉스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은 맞는데 반도체 중에 상당히 강하다고 주도주로 말씀드렸던 애들은 5일선 안 깼잖아요. 5일선 안 깼습니다. 그죠? 살짝 받고 또 반등을 주죠. 이리 되고 이제 매물을 점검을 하면 그냥 홀딩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면 또 매물 또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조정 받을까 말까. 이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매물들이 좀 있으면서 단타친 애도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지지되면 또 홀딩입니다. 자, 그 다음 부품주 중에 WCP 말씀드렸어요. 네, WCP. 이게 사실 제가 주된 양극재나 음극재까지는 봐도 나머지 분리막이나 이쪽은 안 보는데 그나마 이제 종목 확산되면 봐야 될 게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SK, IT 그거는 보지 마세요. 기관들 추천 많고 무거워요. 분리막에서는 WCP 보시는 게 맞고 이게 사실 아침에 약간 페이크를 줬거든요. 빠져버렸잖아요. 특별한 재료 없이. 그래가 사람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조금 무빙이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양아치죠. 점잖은 무빙은 아니에요. 아주 큰 애들은 아닌데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빼서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들고 있는 거죠. 5일선도 깼지만 다시 땡기면서 신고가 또 내버리죠. 그 변동성이 큰 애들이란 말이죠. 변동성이 큰 애들 개별주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뭐 애경 케미칼 같은 애들이죠. 애경 케미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을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단타나 스캘피 하는 분들 이런 걸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짧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만 스윙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WCP 말씀드렸고 애경 케미칼도 이제 변동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 케미칼 저는 아침에 팔았을 거예요. 갖고 오셨으면. 왜냐하면 아침에 분명히 흐름 괜찮게 나왔는데 빼서 나왔단 말이죠. 장 빼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런 패턴을 줘요. 사람들 불안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또 음봉 또 맞아줄 거든. 항상 변동성 크게 주니까. 그런데 또 오늘 밑에서 저점에서 돌아가 또 신고가 막 시도를 하죠. 그래서 또 5일선 깨지지 않았으면 들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을 감안해서 매매한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특징주.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금양은 오늘 매물 제로 나오고 들어왔는데 62,000원 안착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반도체는 추세는 유지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종목 중 이스페타시스랑 레이크 모터스 말씀드릴게요. 레이크도 괜찮죠.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력인데 레이크 모터스도 사실 5일선 어제 지지는 됐지만 오늘 비빌거리죠. 어제 큰 매물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래 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직 뭐 저점 이렇게 깨놓고 지지가 되면 버틸 수는 있는데 이수보다 약한 거예요. 이수보다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수급으로 볼 때는 큰 매물 맞았다, 5일선 지지가 안 되고 등락이 있다, 조금 약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 패턴입니다. HPSP 5일선 깨졌어요. 어쨌든 간에 대형주가 살아냈지만 종목들로 경계 매물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오늘 주성엔지니어링이 눈에 띄더라고요. 진짜 무거운 주식이고 진짜 우려한 주식인데 팡팡하는 종목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돌아왔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종목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선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성엔진은 관중 놓고 보셔도 신고가 시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봅니다. 엔터도 지금 하이브 30만 안착을 통해서 계속 지지를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가지고 계시면 돼요. 참 그리고 이게 좋은 거 코스모 말씀 안 드렸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21만 원대 살짝 미끄러졌어요. 아침에 에코프로 상당히 좋았을 때는 또 플러스 날라 그랬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밑에 박스 밴드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매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던져놓고 팔론 빨리 팔아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팔론 빨리 팔아라 그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4월달에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올 때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의미를 있다 보는데, 아직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좀 놔두고 내버려 두고 보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나 기계가 좀 강해요. 예전에 강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몇 개 종목 있잖아요. 그 한오션도 지금 몇 개 포함돼서 같이 보고 있는데, 조선은 지금 어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냥 구조적인 어떤 경기를 통한 수주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좋게 보여요. 기계가 사실 미국 쪽의 흐름이 괜찮은데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 캐파가 좀 약해요. 그래서 보고는 있지만 저는 투자는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오늘 스쿼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사실 중국이 그 블링컨 만나고 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별다른 게 사실 안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도 홍콩도 좀 빠지고 종목별로 등락은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되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중국 소비 관련 또 한번 단기로 뛰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매물 또 맞아서 좀 밀리죠. 그래서 좀 약하다 보시면 되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방사는 여전히 추세는 좋아요. 제가 사실 좀 아쉽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 뭐 신고가 났고 엄청 큰 파워가 있어서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그런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닛은 그냥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가끔 종목을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추세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 말씀 못 드려요. 양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루닛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11만 5천 원에서 한번 그때 반 팔고 10만 5천 원에서 팔고 이렇게 했어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밑에서 이러다가 오늘 엄청나게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침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고 야, 개인 꼬시기 하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신고가 돌파하면 지정도 크기가 나왔으면 단기로 사람들이 많이 붙은 거죠. 하지만 패턴을 보시면 이것도 뭐 보는 패턴인데 예전에 보면 얘들이 상한가 간 적이 없어요. 상한가 간 적 없죠. 이때 15% 올라도 안 갔고, 이때도 13%밖에 안 올랐고, 이때도 16% 올랐고, 이때 13% 상한가 간 적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락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수익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급등된 건 한만 AI가 좋다, 바이오 중에 좋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단기로 수배 올랐잖아요. 이런 것도 수급주로 봐야 돼요. 테마주로 봐야 됩니다. 몇 개월 만에 이게 막 급등해서 매출이 수배씩 올라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열망이나 AI에 대한 어떤 또 성장 스토리 붙어서 수급들이 만들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패턴 만들고 점점 각도가 빨라지죠. 그러다가 지금 상한가 못 떠나야 돼 상한가에 붙었잖아요. 그럼 얘들은 서서히 이제 엑시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피날레를 맞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가고 빠질지는 모르는데 개인분들은 여기서 막 사기 시작하고 따라 붙기 시작하면서 이 변동성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되는 거죠. 개미들이 불나방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더 좋죠. 얘들이 개인들한테 그런 변동성 만들고 당장 뭐 점상 내지는 급등해서 몇 배 갈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붙을 때 얘들은 점점 때립니다. 물론 신고가 났기 때문에 바로 급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바로 급락을 안 할 수 있는데 등락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막 엄청 막 사람들이 드림을 꿈꾸고 할 때 약간 냉정하게 반대로 이제부터는 피날레 좀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파시면 되는 구간이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종목이나 이제 이런 것도 수급 매집주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좀 재미없어서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